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초대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 지사라고 했는데 제주지사로서의 업무는 다 마무리를 하신 겁니까, 그럼? 네, 인수인계 철저히 했고요. 예. 특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 사퇴 시점을 좀 늦추기도 했습니다. 예, 제주도도 지금 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정치는 지금 상당히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보통 대통령은 시대 상황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상과 원 후보께서는 어떤 점에서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네.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586 기득권입니다. 예.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586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 그리고 그들과 586이잖아요. 예. 그들과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예. 선거를 붙어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 하자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586 기득권을 해체할 적임자로서 원희룡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먹거리는 기후변화와 예. 인공지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혁신 성과와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진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유난히 제 귀에 와닿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전과 관련해서 원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데 왜 원희룡 지사는 이렇게 잘 국민들에게 지지율이 잘 뜨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본인은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결국 그 대척점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 예.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키운 예.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문재인과 반대편에서 잘 싸우느냐의 문제에서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여기로 질문이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에서 경선 시작해서 결국 47%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 반전의 드라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잘 싸운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최근 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그동안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요. 예. 막상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 자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예.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황당할 정도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정책과 비전은 제시를 안 하고 의원들 줄 세우기부터 시작하면서 예. 구태 정치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과거에 소위 뭐 친이 친박 이렇게 갈라서 당내의 개파로 싸우면서 결국 지금 10년 정권을 놓고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면이어서 이건 정치 잘못 배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부터 명확히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싸우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갈 수가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두 분은 정치 신인이시고 원지사의 과거도 좀 잠시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이제 다른 당으로 옮기셨다가 또 무소속으로 또 지사도 하셨는데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정당인으로서 스스로에게 혹시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불행한 우리 역사였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감옥에 계신 구속돼 계신 두 분 대통령을 저는 빨리 사면해야 된다고 적극 예.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탄핵의 과거로 돌아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예.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우리가 가는데 예.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탄핵은 확실히 과거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 점에 생각하고요. 물론 그분은 예. 그 점은 그렇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에 당을 지켰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당시 제주지사로서 예. 탄핵의 의결 과정이나 여기는 사실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그 식구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예. 참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고뇌와 방황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지금 동지여로서 다 끌어안아야지 예. 이걸 다시 과거의 잘잘못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 원지사의 과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이름을 알린 것은 개혁 보수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남원정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그 이름을 날렸었는데. 최근 와서는 원희룡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중도인가 개혁적인가 뭐 이런 좀 색깔이 좀 불분명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지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생각은 작년 8.15 광복절 때 김원웅 그 회장의 망발에 대해서 정면으로 즉석연설로 예. 반박한 데서 국민들께서 보셨을 것이고요. 예. 제가 몰두하는 것은 어떻게 586 이 기득권 세력을 해체할 것이냐. 그리고 30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통성을 이어가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성과 혁신에 도전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진취적인 그런 개혁주자이죠. 자, 관련된 질문 계속 여쭙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하면 기본소득 이런 표현 하듯이 원희룡 지사가 내세우는 1호 공약은 뭡니까? 제 1호 공약은 예.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기 위한 예. 소상공인 중자영업자에 대한 100조 원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코로나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잊어먹고 계시는데요. 예. 이것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 경제 되살릴 길이 없습니다. 1호는 코로나 회복 100조 프로젝트고요. 100조 원을 풀자는 건가요? 예, 50조 원은 손실보상에서 살려놓고 예. 50조는 구조전환과 생산성 향상으로 해서 우리 OECD 국가에서 24%에 달하는 자영업을 우리가 구조조정 예, 해야 된다고 중요한 그러는 일이죠. 거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100조는 어디서 만드시는 겁니까, 그럼? 50조는 예. 대통령 재정경제특별명령으로 예. 국채 발행과 임시 특별 목적세로 조달을 하고요. 예. 그다음 50조는 매년 10조씩 예산 조정을 통해서 조달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돌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5년 정부 동안에 계승할 만한 정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거의 없고요. 예. 굳이 따진다면 예.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뒤늦게 예. 선언한 것. 하지만 거기에는 또 무모한 탈원전이라든지 예. 아니면 태양광 나눠먹기 이런 586 기득권들이 얽혀 있거든요. 이 점은 청산하고 제대로 온 탄소 중립으로 가야죠. 예. 자, 이제 예비 경선 곧 하실 텐데 몇 등이나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당연히 빅3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예. 윤석열 후보와 제가 맞서서 제가 후보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